우리 일본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대방의 현재 상태와 속마음 흐름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재회 가능성이 보여지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누가 언제 먼저 연락을 하고 재회가 가능할지 그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회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조언까지 오늘 해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일본 분들은 굉장히 명확한 결과예요. 제가 볼 땐 의외로 상대방이 되게 단순한 사람이어서 재회 자체는 매우 쉬워 보여요. 우선 딱 봤을 때 느껴졌던 부분이 상대방은 항상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 같아요. 상대방의 성격과 속마음에서의 요 세븐 소드 카드와 바로 옆에 요 악마 카드도 새로운 자극과 유혹에 약하고 항상 도파민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 좋게 말하면 바람기가 있거나 환승연애의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카드들이기도 해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시 쉽게 초조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그 사람이 이별을 후회하길 바라고 나를 그리워하길 바라신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고 네가 다시 온다면 바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기에 차라리 아무 행동 없이 차분히 감정 정돈을 하며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보자면 문제는 여러분과 사귈 당시엔 그런 성격을 굉장히 잘 숨겼을 터라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를 눈치채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요 은둔자 카드가 바로 상대방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는 데에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여러분께서도 뒤통수를 시게 맞았을 때야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헤어지게 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안 맞는 점들을 마음속으로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혼자서만 속으로 이별을 고려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이별이 여러분의 탓이라고 자책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보다도 우리 일본 분들께서 단연코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셨고 지금까지도 심하게 좀 앓고 있으시리라 예측되기도 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주차쯤에 상대방은 후폭풍을 강하게 만나고 또 연락할까 말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될 거라 보여요. 그리고 3주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말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였고요. 연락 올 가능성이 가장 좋은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숫자는 2, 3, 7, 15, 21번. 다시 한번 2, 3, 7, 15, 21번이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 페이지 완드 카드로 미뤄 보았을 때 상대방은 그동안 이미 다른 새로운 이성과 만났거나 이미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였거나 그 사람하고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초조한 마음에 그제서야 여러분께 다시 연락을 해오는 심리도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세븐 컵 카드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뭐랄까 조금 어차피 여러분은 아직 나를 좋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당연히 내가 다시 가도 당연히 여러분은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오만한 마음도 있어요. 노력 없이 사랑을 받으려는 괘씸한 마음도 있고 말하자면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한 40% 정도로 애매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연락을 하시는 느낌도 있어요. 또한 아까의 이 악마 카드도 순간적인 성욕을 드러내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이렇듯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100% 가슴 깊이 깨닫고 다가온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에 결국에는 관계의 진정한 끝, 또 후련한 마무리를 나타내는 이 월드 카드에서처럼 막상 상대에게서 연락이 와서 재회를 한다 해도 아마 그때만 잠깐 기쁘고 쭉 오랫동안 다시 행복한 만남으로 계속 이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의미 있는 재회를 바라신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어렵고,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완전히 깨닫기에는 한 달이란 시간은 조금 짧아 보여요. 상대방이 더 철이 들 때까지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오늘 주제에서 벗어난 더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려는 1개월 이내의 시간 속에서는 재회를 한다면 이 월드카드에서처럼 이번 재회를 통해 여러분도 상대방과 미처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다 하게 되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마음이 아주 후련해질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제대로 실망을 하게 되고 이 오만 정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요.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재회는 바라시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재회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후회하고 나한테 좀 먼저 연락해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에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는 결말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더 이상 힘들지가 않고 후련한 이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상대방이 진짜 후회하면서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오는 꼬라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만큼은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사실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로라도 남고 싶다라는 마지막 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보이는데, 이 마지막 좋은 카드인 에이스 펜타클 카드에서는 역시나 친구로 남는 것은 더 별로다. 친구로 남게 되면 여러분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깔끔한 이별이 더 낫겠다라는 조언으로 오늘 해석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고,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이번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대방의 현재 상태와 속마음 흐름을 살피면서 어느 정도의 재회 가능성이 보여지는지 설명드리고, 이어서 누가 언제 먼저 연락하고 재회가 가능할지 그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회를 끌어당기기 위해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조언까지도 이렇게 오늘 해석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우선 딱 봤을 때 상대방의 성격이 정말 투명하게 또 명확하게 드러나 주었어요. 요 저스티스 카드나 밑에 네이브 펜타클 카드로 봤을 때 아마 상대방은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딱딱하고 권위 있고 싶어 하고 자존심도 매우 강해서 연애를 할 때도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최고야 하는 식으로 자신이 무조건 우위에 있으려는 성향인데다 아무래도 사랑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평소에 매우 바쁘거나 연락이 뜨문뜨문하는 등 여러분을 다소 서운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다소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감성을 지녔어서 연애를 할 때도 우리가 미래에 결혼까지 갈 사이가 아니라면 연애하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어 보이세요.
그렇기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 곁에 있으면서 항상 사랑에 목말랐고 너무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을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사실 상대방은 자기 딴에는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 속으로는 결혼까지도 고려했던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자신의 그런 고약한 성격을 많이 누르면서 연애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 5 소드 카드에서도 이 여러 개의 칼들로 원래는 조금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을 경계를 하려는 듯한 그런 목적으로 이 칼들이 원래 나와준 건데 그 그림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되려 멘탈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회에서 또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빈틈없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엔 그 틈이 생겨요. 의외로 자신이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만큼은 굉장히 정에 약하기 때문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꽤 자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여전히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성격상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스타일도 아니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다른 이성과 연락 또는 접촉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에 두기까지 지켜보는 시간이 굉장히 긴 타입이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제외를 하는 데는 의외로 상당히 승산이 있겠다고까지 보이기도 해요. 다만 오늘 점괘로 봐서는 지금으로부터 4주차 되는 시점에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이 사람 성격상 단순한 후폭풍이나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연락을 할 만한 인물은 아니세요. 혼자서 충분히 생각할 만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도 정말 괜찮을지 좀 여러모로 판단한 뒤에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가져야 재회를 마음먹게 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뭐라고 설득하건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큰데 막상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 즉 재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면 또 그렇게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을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뭐라 이제 먼저 연락해서 설득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먼저 연락을 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보이고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 가장 좋은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숫자는 1, 3, 5, 11, 13, 15, 22번. 다시 한번 1, 3, 5, 11, 13, 15, 22번이니 좋은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한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일주일 이내로 빠르게 질러버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에요. 대신 그러려면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나는 그동안 겪었던 너의 장단점을 내가 이해를 한다. 그리고 그것까지 품어나갈 자신이 있으며 너와 결혼까지 가겠다는 확신이 있다. 너와 구체적인 미래까지 그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강한 확신의 자세를 보여주는 연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정말 그렇게 그 사람과 미래까지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이별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고 좀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그냥 당장의 감정 때문에 제외를 하고 싶은 건지 그 부분을 좀 구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 마지막으로 나와준 조언 카드
그리고 에이스 소드 카드 또한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성숙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다. 그리고 상대에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주고 있기에 여러분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더 재회를 끌어당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별 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지만 내가 단순히 허전해서 또는 그리워서 또는 복수하고 싶어서 라는 감정을 갖고 연락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 마음을 내가 숨긴 채로 연락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바로 알아채고 다시 멀어지기 마련일 거예요. 역시 너는 아직 어린애야. 아직 성숙해지기는 일렀어.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 인식만 상대방에게 더욱 강하게 심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확실한 주장만 준비되어 있다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차라리 좀 일주일 이내로 빠르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기왕 먼저 연락을 할 거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 먼저 연락을 마음 먹을 거라면 일주일 이내로 승부를 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려 보아라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조언이 되겠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우리 3번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대방의 현재 상태와 속마음 흐름을 살피면서 어느 정도의 재회 가능성이 보여지는지 설명드리고 이어서 누가 언제 먼저 연락하고 재회 가능할지 그 시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회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조언까지 이렇게 오늘 해석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회 자체가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결과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하지만 만약 끝내 재회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상대방이 크게 후회하거나 정말 쪽팔려 하거나 나한테 먼저 연락하게끔 만들 수는 있어 보여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작은 틈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재회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그 틈을 잘 노려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점괘를 딱 봤을 때 상대방의 성격은 사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깝깝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바른 사람이시고 인생을 정석대로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이 나를 보면 항상 설렜으면 좋겠고 가끔은 좀 재밌는 이벤트도 존재하는 좀 가끔 의외성이 있고 놀라기도 하는 두근거리는 그런 연애를 원하신다라면 반대로 상대방은 편안하고 기복이 없고 안정적인 관계만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전보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마음이 식었나라는 찝찝한 느낌도 종종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상대방이 이별 직후의 속마음에서 나타난 이 템퍼런스 카드나 이어지는 포컵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요동이 치거나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대방도 물론 힘들고 슬펐지만 그 감정 자체가 자신의 일상을 흔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꺼두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갈등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아예 회피를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마치 카톡 알림을 끄고 DM 알림을 꺼두는 그런 것처럼 이별이나 재회 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뒤로 아예 미뤄뒀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저는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여러분을 막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쉽게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결과에서도 상대방은 특이하게도 이별 후에 후폭풍보다는 선폭풍을 더 강하게 맞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회피력이 정말 만렙이시기 때문에 계속 회피하고 회피하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이 잊혀지겠지, 언젠가는 내가 다 괜찮아지겠지라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점차 여러분을 지워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타입이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지금으로부터 2주차 또는 3주차 안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시기 내에 재회하냐 마느냐의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운이 따라준다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먼저 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연락이 오기 가장 좋은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숫자는 3, 4, 9, 18번. 다시 한번 3, 4, 9, 18번 숫자인이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요때 오는 연락은 아직 재회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떠보기 위한 연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요 나이트 소드 카드 또한 이 사람이 조금 계산적인 면을 가졌음을 보여주기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좀 듣기에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 연애를 할 때도 묘하게 자기가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연락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아직 자신을 이제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는 찔러보기식 연락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 사람이 아직 제대로 100% 정신을 차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해오시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때 오는 연락으로는 최종적인 재회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대처한다면 이때 연락을 차라리 아예 무시하거나 답을 하더라도 흥미없는 척, 이제 나는 다 괜찮아졌어, 그게 다 괜찮아진 척 덤덤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충격을 받고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돼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상대방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여러분에 대해서 더더욱 깊게 생각하고 곱씹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요 1차적으로 온 연락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2차로 연락을 해올 가능성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이는 그런 결과인 거고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은둔자 카드에서도 은둔자라는 요 카드 이름처럼 우리가 더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은 내 진짜 속마음을 숨겨라, 그 사람 앞에서 포커페이스가 되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먼저 찔러보기식 1차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생각, 감정들을 숨길 수 있어야 상대방을 더욱 안달나게 하고 간절하게 변화시키며 2차적인 연락으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 점괘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오늘 점쳐본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확실하게 재회가 되겠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좋은 카드에서 나온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온 성폭풍을 더 강한 후폭풍으로까지 쭉 연장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 그런 결과예요.
정말 이 이후에 시간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점괘가 오늘의 점괘였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우리 4번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대방의 현재 상태와 속마음 흐름을 살피면서 어느 정도의 재회 가능성이 보여지는지 설명드리고, 이어서 누가 언제 먼저 연락하고 재회 가능할지 그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회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조언까지 이렇게 오늘 해석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다행히 오늘 굉장히 메시지가 명확하고 또 희망찬 결과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다시금 화합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요 연인 카드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회 자체가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사실 상대방과 여러분은 서로 만날 당시에 좀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싸움과 감정 소모를 겪으셨기 때문에 헤어진 직후에는 오히려 편안하거나 후련했을 수 있다고 보였는데요. 이미 서로의 바닥까지 보았고 더 이상의 레파토리가 없을 정도로 지겹게 싸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안 맞는지, 왜 헤어져야만 했었는지를 두 사람 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졌어요.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5 펜타클이나 아래에 있는 이 킹 소드 또 퀸 소드 카드로 봤을 때도 이 카드들은 둘 사이에 현실적인 방해물도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 성격 차이나 감정 싸움 때문에 이제 헤어지신 것은 아니고 사랑적인 문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별 후에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걔는 이미 다 받아들였고 나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슬프고 비참하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겠지만, 하지만 상대방의 속마음과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들에서 상대방도 여러분 못지않게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요 9 소드나 이어지는 6 소드 또 마지막 5 펜타클 카드까지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가 연속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이별 직후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고 탈진해서 잠시간은 후련하고 편안했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똑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보다도 이제 폭풍이 굉장히 빨리 찾아오고 그게 오래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사람도 머리로는 헤어져야 함을 알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이 재회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조건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 사랑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문제라 보이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떻게든 해결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을 미워하기도 하고 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만 두 사람은 굉장한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은 끊어질 때가 아니다. 쉽게 끊어지기가 어렵다. 절대 이번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6 소드 카드는 상대방이 미래에는 여러분과 결혼까지도 고려했을 만큼 여러분께 깊이 정들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도 무의식 중에는 우리는 당연히 미래에도 함께하고 있을 거야.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히 몇 년 후에도 우리는 이대로일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터라
아무리 여러분에게 상처 입고 정 떨어진 것처럼 굴어도 속으로는 이제 자기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이 굉장히 허전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서로가 나눈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여러분을 쉽게 잊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연락도 상대방에게서 먼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재회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4주차쯤 확실하게 가능해 보였고요. 연락운을 본 카드들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요 은둔자 카드가 나와 주었는데, 이 또한 좀 기다리다 보면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으니까 굳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거나 애가 타는 티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 진짜 생각을 좀 숨기면서, 감정을 숨기면서 말없이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는 카드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도 상대방에게서 나와준 텐 완드 카드에서도 마침 상대방이 지금도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좋은 순간이 곧 온다는 의미 같아요. 여러 가지로 후폭풍이 찾아오기가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도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 연락이 오기 가장 좋은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숫자는 4, 5, 6, 10, 16, 26번이니 좋은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4, 5, 6, 10, 16, 26번이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나와준 요 4 펜타클 카드에서도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현실적인 장애물이나 가치관 차이 등등, 왜 우리가 헤어졌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미 너무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재회 생각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혹여나 어줍잖게 밀당을 하려고 한다든지 상대방의 애정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각자가 이미 에너지가 너무 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회하는 과정에서마저 밀당을 할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다시 물러서게 될 위험이 있어요. 요 4 펜타클 카드 또한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물론 좋지 못한 상황 또는 현실적인 방해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재회를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친 대화보다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 또 돌파구를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조언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 오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